6월 28일 금요일자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악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 이번 회담에서 알찬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어서 일면기사 바로 보겠습니다. 한중 정상 한반도 비핵화에 공조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일면 메인 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국회, 의사당,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출입문이 뻥 뚫렸다. 정부의 주요 기관,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기관이 출입 통제 시스템이 매우 허술하다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한반도 하반기에 저성장 고리 끊는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성장에 두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올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2.3%에서 2.7%로 0.4%포인트 높였습니다. 신규 순환 출자 금지법, 일감 몰아주기법, 이 같은 경제 입법화를 몇 가지가 국회 처리가 연기됐다는 기사입니다. 자, 한중 정상회담 기사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중국 방문 기사인데요. 핵무기 개발은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미래 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FTA 체결 원칙론을 파결했다는 기사입니다. 공동성명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공동성명 내용을 보시면요. 핵무기 개발은 심각한 위협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그런 공동성명 내용을 담았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국이 동북아 평화협력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불핵불용이라는 명문화를 관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핵이라는 것을 명문화시키길 원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탈북자에서도 약간의 시각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 분야 협력 내용을 위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제통상 분야 협력은 거시경제 공조 및 보호무역주의 방지 노력하기로 했다. 2015년까지 무역액을 3천억 달러 달성하기로 했다. 한국, 중국 FTA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양국 통화수합 협정도 3년 연장됩니다. FTA 관련해서는 약간의 시각차라기보다는 약간의 견해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FTA가 양국 국민은 이익에 공동으로 부합해야 된다는 견해를 밝혔고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조속한 체결을 원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수합은 3년 연장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늘 중국 공식 권력층의 2, 3위인 리커창 총리, 장더장 전대위 상무위원장을 잇따라 회동합니다. 자, 하반기 경제정책 최우선순위를 성장에 두기로 했다는 기사도 잠깐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성장에 두기로 했다. 8분기 연속 0%대 성장이 그친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3분기부터 전기 대비 1%대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경제 전망이 어떻게 바뀌나 표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경제 전망이 바뀌는 것, 당초는 취업자는 25만 명인데 30명으로 늘어났고요. 고용률은 64.6%에서 64.7%로 높아졌고요. 경제 성장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에서 2.7%로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소비자 물가는 2.3%에서 1.7%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경상 수지는 290억 달러에서 380억 달러로 90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전망대로라면 비교적 경기가 안정되고 회복이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는 어떤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지 이 표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반기 주요 경기 부양책은 최근 그 경기 부양 추경 등으로 확대된 재정 여력을 40% 가까이를 3분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고요. 사회 간접 자본 5천억 원, 민간 투자 5천억 원을 총 1조 원 정도의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고요. 한국은행 총액 대출 한도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7월, 11월 중에 투자 활성화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 연구소 측에서는 2.5%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 하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번에 여러 가지 변수는 어떨 것인가? 자, 미국과 중국 G2의 돌발 변수가 있고요. 또 다른 변수는 세수 부족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세수가 상당히 거치지 않고 있는데요. 10조 원 정도가 덜 거치면은 재정 지출이 갑자기 줄어드는 재정 절벽 상황도 맞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댈 곳은 민간 투자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 그랬습니다. 자, 전망들을 보면은 민간 경제 연구소들은 2.5% 성장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수출 불안, 내수 회복이 제약이 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한국은행이나 KDI 같은 경우는 2.6%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요. 반면에 해외 기관이나 IB는 2.8%로 비교적 해외에서 보는 시각은 좀 우리보다는 약간 높은 것 같습니다. 증권민기사 보시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나라 국내 증시 반등다운 반등점 나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 목소리가 커서인지 어제 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자, 구세주는 전차 화력에 화끈하게 올렸다 했는데 기사 내용 좀 보시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했다 그랬고요. 그래서 상승을 한 이유는 그동안의 낙폭이 너무 컸고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라든지 중국 신용경색 우려가 좀 주춤해졌다 그랬습니다. 국내 휴대폰, 자동차 등 주요 수출 기업이 해외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것도 힘을 보탰다고 그랬고요. 어제 외국인은 15일 만에 1,054억 원 모처럼 순매수했습니다. 자, 표를 좀 보실까요? 어제 급반등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6%대 급등을 했고요. 현대차 3인방,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의 상승률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멀고도 참 가까운 나라입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좀 더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가까워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말 편히 보내십시오. 오늘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